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수업 시간에 풀었던 기부금 관련된 세무조정의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제가 세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주 기본적으로 심플한 기본 문제예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8,800이 주어져 있고요. 기부금 관련한 세무조정 전 세무조정사항 뽑아놓은 게 입금산입, 선금불산입이 3,400 플러스하게 되어 있고요. 선금산입, 입금불산입 빼는 금액이 1,600 이렇게 있어요. 수업 시간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는 요 항목은 지금 우리가 풀 기부금을 조정하기 전 단계의 다른 것들을 싹 다 반영한 내용이죠. 그리고 기부금 내역을 보니까 이재민 구어금품 3,000만 원이 있는데 국가가 할 거를 대신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부이다 보니까 얘를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특례 기부금이 되는 거고요.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한 이런 기부금도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덜 중요한 공익성이 있는 것들이니까 이건 이제 일반적인 기부금이다 이렇게 정한다고 했죠. 그리고 2월 된 결선금, 그러니까 올해 말고 전기까지 장사해서 손해본 돈, 그게 쌓아놓은 돈이 1억 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거냐? 먼저 기부금의 종류부터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재민 구어금품 같은 것들은 특례 기부금이니까 금액이 3,000만 원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부금이 사회복지법인에 1,200만 원 기부한 기부금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의 한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한도 계산 전에 먼저 기준 소득 금액부터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회사가 기부를 하려면 자기가 번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번 돈 범위 내에서 법정은 50%, 그러니까 그 특례는 50%, 일반은 10% 인정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번 돈을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번 돈은 기본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있죠? 당기순이익 얼마입니까? 8,800이 주어져 있죠? 8,800. 그런데 기부를 하기 전 단계에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8,800만 원은 위에 적혀 있는 두 개 합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 총 개는 합치면 4,2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 기부금 총액. 기부금 총액이 영업의 비용이 기부금으로 들어가서 그게 빠진 다음에 얘가 나온 거죠. 따라서 기부 전 단계로 되돌리려면 요 4,200만 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위에 적었지만 여러분 얘는 기부금 총액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 두 개 합치면 1억 2천, 1억 2천, 1억 3천 나오겠는데, 요 합친 건 뭐냐면 기부 전 이익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단순하게 회계상이 아니라 여러분 얘는 세무상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세무조정을 더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다 더하기 3,400만 원을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는 입금 산입, 선금 불산입 합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빼야 되는 거죠. 1,600만 원을 세무조정 사항 중에 1,600을 빼야 되니까 이 1,600은 선금 산입의 금액입니다. 그럼 다시 잘 의미를 이해를 해보면 요 당기순이익에 기부금을 더하면 기부금 차감 전 이익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세무조정 사항을 더하고 빼면 여러분 이 금액이 뭐가 나오는 거냐? 기준소득 금액이 되는데, 여러분 이 금액 계산해보면 아시겠지만 1억 4,800만 원이 나와요. 자, 요게 이제 이 회사의 당기분에 기준되는 소득 금액이에요. 자, 이제 세무조정 해볼게요. 자, 이제 특례 기부금 한번 세무조정 해보겠습니다. 자, 한도 계산 한번 해볼까요?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이 회사의 이번 당기의 기준소득 금액 계산을 해서 여기다 곱하기 50%를 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2월 된 결선금이 있다면 얘 먼저 차감을 해야 되다 보니 기부의 1억이 빼기 1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 여러분 얘를 계산해 보면 바로 이게
기부의 여력이 되는 거죠. 현행 법인세법은 이 기부의 여력에 몇 프로 곱하는 겁니까? 50%를 한도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금액을 계산해 보면 자, 2,4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보는 것처럼 이제 1억 4,800에서 1억 빼면 4,800이 나오고 곱하기 50%니까 2,400만 원이 이 법인의 특례 기부금의 한도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특례 기부금 3,000만 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자, 한도 초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3,000만 원을 기부했기 때문에 한도가 되는 2,400만 원을 빼고 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600만 원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세무조정이 나오는 거냐? 자, 보시면 선금불산입, 특례기부금, 한도 초과 라고 나오고요. 이 금액이 600만 원이 나오고요. 소득의 처분은 자, 이 기부금 받아간 데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국가에다가 기부를 했기 때문에 국가도 일종의 사업자인 단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의 처분을 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로 바로 이제 일반 기부금을 한도 계산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도는 똑같은 논리예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이렇게 1억 4,800이 이 회사의 당기의 세무상 소득금액이 되는 거죠. 자, 기부의 여력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이라는 2월 결산금이 있었기 때문에 얘를 빼야 되는데, 또 한편 보시는 것처럼 요 한도 2,400이죠. 2,400만 원까지는 이미 법정으로 송금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법정으로 특례죠. 특례로 기부를 했기 때문에 자, 좀 전에는 여기 나와 있는 요 금액 1억 4,800이 1억 4,800만 원이 기부의 여력이 되는 건데, 요 4,800만 원에서 한번 특례 기부금을 송금 인정해 줬기 때문에 자, 2,400을 빼면 자, 이 줄어드는 금액이 기부의 여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일반 기부금 차원에서 곱하기 10%라면 한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10%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냐? 이 한도가 2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일반 기부금은 1,200이 됐기 때문에 자, 한도 초과가 나온다는 거죠. 지출한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은 1,200 지출했기 때문에 1,200만 원을 지출했는데 한도는 240만 원이니 자, 얼마가 한도가 초과했느냐? 한도 초과는 96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 위에 똑같은 논리죠? 똑같은 논리로 선금불산입, 자,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 얼마라고요? 96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 기부금도 어디로 간 겁니까? 이 기부금도 사회복지법인에 간 거기 때문에 이 복지법인도 사업자 등록을 한 단체 사업자이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로 이렇게 처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문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서를 먼저 볼게요. 문제를 다시 한번 보고요. 자, 특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의 먼저 종류를 발라내고요. 기부의 여력인 세무상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당기순이익에서 자, 기부 금액을 더하면 다시 말하지만 요게 기부 전 금액으로 바뀌고요. 여기에서 기부금을 조정하기 전 단계의 모든 세무 조정을 다 집어넣고 빼면 요게 세무상 벌어들인 금액이 뜬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2월 결산금이 없으면 바로 여기다 곱하기를 하면 되는데, 이 사례에서는 2월 결산금이 있다 보니까 빼고 나면 남은 금액이 이 회사의 기부 여력이 되는 거고, 법정은 특례 기부금은 50%, 그리고 일반 기부금은 하나 추가할 거는 요 특례 기부금이 인정된 범위까지는 기부한 거를 보니까 기부 여력이 줄어드는 거죠. 거기다 10% 곱해서 한도 계산한 다음에 위쪽에 집계한 금액들과 비교해서 초과 금액을 계산하면 된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가
아주 기본적으로 심플한 문제이니까 이걸 여러분 반복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가지고 익숙하게 이 체계를 잡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조금 더 확장된 문제로 나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확장된 종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좀 전 풀었던 기본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확장된 종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4기 기부금 세무 조정을 하고 주어진 서식을 채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억 5천 주어져 있고요.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수재민 구호금품 1,500이 있죠? 여러분 얘는 특례 기부금일 겁니다.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니까. 장학기금 출연금, 일반적인 재단에 이렇게 출연하는 금액들은 일반 기부금이고요. 그 다음에 동창회 기부금 1,000만 원 있다. 여러분 얘는 기타 기부금으로서 싹 다 송금 인정이 안 되는 항목들 아니겠습니까? 자, 3번. 전기 어음으로 지급한 일반 기부금 500만 원이 종교단체 께 있는데 이게 당기에 결제가 됐대요. 여러분 이 기부금은 실제 줄 때입니까? 그 어음 줄 때입니까? 어음 대금이 결제되는 현금주입니까? 여러분 전기에 당연히 부인됐을 거고 이번에 여러분 얘는 추가로 손금 인정을 해야 되는 기부금인데 여러분 얘 무슨 기부금이죠? 일반 기부금이죠? 자,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당기 거는 500이지만 정기에 줬던 거 이번에 결제된 거 500을 더해서 일반 기부금은 1,000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가늠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반영되지 않은 세무조정 사항이 아래와 같은데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이 1억 4천이 있고요. 송금산입과 입금불산입이 4,500이 있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제 가능한 2월 결산금이 3억 5천이 있고요. 살짝 헷갈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전기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액, 자, 요게 300만 원이 있대요. 자, 잠시 뒤에 문제 풀겠지만 위쪽에서 당기에 지출한 일반 기부금이 있고요. 얘는 일반 기부금 중 정기에서 인정 못 받고 한도 초과로 넘어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 전기 부인된 이 부인액은 당기에 넘어와서 향후 10년간 2월 공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먼저 인정하는 걸까요? 위에 있는 일반 기부금 얘가 먼저 인정하는 걸까요? 당기께. 자, 얘를 먼저 인정한다고, 송금 인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건 잠시 뒤에 다시 풀어주도록 할게요. 요거를 여러분 다 반영해서 문제를 풀고 보시는 것처럼 이 서식을 채우는 건데 이 서식은 잠시 뒤에 문제를 먼저 풀고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뭐 하는 겁니까? 먼저 기부금의 종류를 한번 집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1번, 2번, 3번. 뭐가 있는 겁니까? 특례 기부금이 있고요. 일반 기부금이 있고요. 그리고 인정이 안 되는 기타 기부금이 있죠. 자, 먼저 문제를 풀어보면 특례 기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00입니다. 1,500. 다 인정됩니다. 요건 좀 이따 한도 계산해서 한도만 넘지 않으면 되겠죠. 두 번째 이제 일반 기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0만 원 장학기금 낸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음이 당기에 결제된 거 송금 인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500만 원을 여기다 추가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 기부금은 총 얼마가 되는 거냐?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자동적으로 세무의 조정이 한 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 거냐? 손금 산입. 자, 전기 어음 기부금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500만 원. 자, 소득의 처분은 여러분 뭘로 해야 될까요? 전기에 어음 기부금 만기되지 않은 거를 주면서 기부금 처리했겠죠. 그러니까 그때 뭐 했겠습니까? 손금 불산입하고 향후에 만기가 될 때 송금 인정해야 되니까 그때 무슨 처리했을까요? 소득 처분을 유보 처리했겠죠. 이번에는 얘를 마이너스 유보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기부금, 동창회 기부금 1,000만 원 여기 있죠? 여러분 얘는 싹 다 송금 부인을 해야 돼요. 이 1,000만 원을. 그래서 뭐라고 세무조정 얘를 하는 거냐? 자, 손금 불산입, 기타 기부금. 자, 1,000만 원. 자, 중요한 거 소득처분 뭘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엄밀히 말하면 이 동창회는 누구 동창회일까? 여기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보나마나 대표이사 기부금이겠죠.
그럼 대표이사 동창회 기부를 왜 회사가 하냐고요. 대표님이 본인 돈 받아다가 이 받은 돈으로 내야 되는 거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거는 대표님이 먹은 거를 봐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세법이 거기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타 사회 유치로 처리를 한다. 동창회도 일종의 단체니까 그렇게 여러분 얘기했었죠. 자,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세무조정 여기서 했고요. 두 번째 세무조정 했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두 번째, 기부의 여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기준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해야 돼요. 자, 뭐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회사가 계상한 회계상 이익인 당기 순이익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기부를 하기 전 금액으로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짓게 되어 있는, 자, 인정된 기부금이 얼마냐? 합쳐서 2,500만 원이기 때문에 요 인정된 기부금을 여기다 더해야죠. 2,500만 원을. 이게 바로 기부금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뭐가 되는 거냐? 기부 전 회계상 이익이 되겠죠. 근데 기준소득 금액은 회계상 이익이 아니잖아요. 세무상 이익이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입금산입, 성금불산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금산입. 문제에서 주어진 게 1억 4천만 원 여기 주어졌죠? 자, 1억 4천만 원 적을게요. 그런데 주의할 거, 뭘 주의해야 되느냐? 우리가 좀 전에 여기서 선금불산입을 한 금액이 기타 기부금 1,000만 원 있었기 때문에 여기 1억 4천에는 그 1,000만 원이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다 추가로 뭘 해야 되는 거냐? 1,000만 원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제대로 맞는 입금 산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성금 산입을 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금 산입을. 문제에서 주어진 성금 산입이 얼마입니까? 4,500만 원이죠. 4,500만 원을 적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할 거, 이 4,500만 원에는 당기의 어음이 만기가 돼서 돈이 나간 요 금액에 성금 산입이 안 돼 있는 금액이니 요거는 추가로 요 4,500만 원을 여기다가, 요 500만 원이죠? 이 4,500에는 500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 추가로 500만 원을 더해줘야지만 요 후에 이 금액이 제대로 맞는 성금 산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얘를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4억 7,500만 원이 나와요. 요게 세무상 이 회사가 당기에 벌어들인 기준 소득 금액, 기부의 여력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무조정을 한번 해보면 먼저 특례 기부금 먼저 해볼게요. 얘 한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한도는 당기에 벌어들인 기부의 여력인 4억 7,500이 있었는데 회사가 지난기까지 손해봤던 이 결손금들을 모아놓은 금액이 여기 3억 5천이 있기 때문에 요 손해본 돈은 빼야지만 실제 순수한 이 회사의 기부의 여력이 되는 거예요. 요게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요게 기부의 여력이라 그랬죠. 현행세법은 이 기부의 여력에다가 몇 프로 곱하는 겁니까? 50% 곱하는 게 기부의 여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그 금액이 6,25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위에 보는 것처럼 기부금은 1,500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얘는 한도 미달합니다. 왜냐하면 한도는 6,250만 원인데 기부는 1,5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 이거 계산하지 않아도요, 계산하지 않아도 4,750만 원이 나오긴 나오는데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세무조정이 없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네 번째, 일반 기부금으로 가볼게요. 자, 똑같은 논리로 한도 계산 한번 해봐야겠죠? 자, 여러분 이 회사는 자기가 벌어들인 돈, 세무상 여력이 4억 7,500이었는데 여기서 얼마를 빼는 겁니까? 2월 결손금 3억 5천을 빼고요. 자, 또 뭐 빼야 되는 겁니까? 이 회사가 지금 특례 기부를 했는데 특례 기부금의 한도는 6,550이 나왔는데 실제 기부한 금액은 1,500이잖아요. 한도 미달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는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다가는 이 한도를 넣는 게 맞을까요? 실제 기부한 돈을 넣는 게 맞을까요? 기부한 돈을 넣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
새로운 일반 기부금의 기부의 여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 몇 프로 곱하는 겁니까? 10% 곱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한도가 얼마가 되느냐? 지정기부금의, 일반 기부금의 한도는요, 이 10% 곱하면 1,100만 원이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작년도에 한도를 초과해서 일반 기부금이 인정받지 못하고 넘어온 금액이 300만 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번에 이제 일반 기부금 지출한 금액이 이제 1,000만 원이 있는데, 300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게 맞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1,000을 먼저 인정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얘가 1순위로 먼저 인정을 받고요. 얘가 2순위로 먼저 인정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세무조정이 나와야 되는 거냐?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부인당했던 300만 원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송금 산입을 해줘야 돼요. 전기,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이 얼마였죠? 300이죠. 300을 적어주고요. 중요한 건 여기에 소득의 처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소득의 처분을 뭘 하는 게 맞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소득의 처분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나가는 거고, 두 번째는 일시적인 차인 거고, 세 번째는 둘 다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이 지난번에 부인됐던 이 금액이 이번에 이제 송금 산입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이 300이 나간 겁니까? 아니죠. 세금이 오히려 줄어드니까 나간 게 아니죠. 들어온 개념이죠. 근데 다시 300을 나중에 부인당할까요? 아니죠. 인정하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유출도 아니야. 일시적인 차이도 아니야.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들을, 이런 것들은 기타로 처리하는 겁니다. 주의할 거는 위에 있는 기타사 유출의 그 기타가 아니에요. 얘는 정말 유출 중에 기타사 유출인 거고요. 얘는 유출도 아니고 일시적인 차이 유보도 아니고, 자, 둘 다 아니니까 뭐로 처리한다? 기타로 처리한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번 세무조정, 2번 세무조정, 여기서 3번 세무조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신한도가 나와요. 신한도가. 한도가 1,100이었는데 300을 인정받아 먹었기 때문에 1,100에서 300을 인정받아 먹었으니까 빼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신한도가 이제 800으로 줄어들어요.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여기서 당기분의 세무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세무조정이 나와서요. 네 번째 세무조정. 자, 선금. 자, 신한도가 여러분 800인데 지금 이번 기부금이 얼마예요? 당기께 1,000만 원이잖아요. 따라서 자, 계산 한번 해보면 이제 당기분 계산해봐야죠. 당기분. 당기분을 계산해보면 자, 1,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한도가 800이니까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 초과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무조정을 끊어야죠? 이제 네 번째 세무조정. 자, 선금 불산입, 당기, 일반 기부금.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자, 금액, 다시 말하지만 200만 원 초과한 게 되는 거고요. 요건 단체에 들어간 기부금이니까 세무조정 뭘로 해야 되는 거냐? 기타 사회 유출로 세무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흐름은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기부금 종류를 쭉 나열하면서 여기서 필요한 세무조정을 해가는 과정에 첫 번째 전기어음 줬다가 당기에 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송금 산입해주고요. 기타 기부금 싹 다 송금 불산입하고요. 벌어들인 기준소득금액 계산 과정에서 기부 전 이익으로 환원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입금 산입하는 과정에서 위의 세무조정 두 개를 반영해서 계산해서 세무상 벌어들인 금액 계산한 다음에 세 번째 한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 2월 결승금을 빼고 50% 곱해서 한도 계산해서 실제 지출한 거랑 비교해서 여기서는 한도 미달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일반 기부금 가서 똑같은 논리로 요거 특례기부금에서 송금 처리한 금액을 빼서 10% 곱해서 한도 계산한 다음에 이 문제는 전기에 한도 초과한 일반 기부금이 있으니 얘를 먼저 송금 산입해주고 그 다음에 줄어드는 한도 가지고 당기껏 처리하는 이런 순서로 여러분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요 문제를요 좀 전에 봤던 그 서식에다가 그대로 한번 옮겨 적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풀었던 내용을 갖다가 주어진 서식에다가 한번 그대로 옮겨 적을게요. 여러분, 이 서식은요, 3호 서식이에요. 그래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라는 그 서식의 일부분을 제가 떼어가지고 온 거고요. 우리 세무조정은 항상 뭐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결산서상 당기 순손익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얼마였습니까? 3억 5천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3억 5천을 적을게요. 자, 3억 5천을 한번 적을게요. 350 00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금산입과 성금산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회사가 주어진 이 금액에다가 우리가 새로 끄는 세무조정을 넣어야 되니까 두 개 합치는 금액이 되겠죠? 그럼 이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1억 5천이 됩니다. 성금산입도 원래 주어진 이 금액은 4,500이지만 추가 우리가 끄는 세무조정이 있으니까 합치면 5천이 되겠죠? 여러분, 이 금액이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3억 5천에다가 1억 5천을 더하고 5천만 원을 빼고 나면 여러분, 이 금액이 4억 5천만 원으로 바뀌고요. 자, 좀 전에 이제 기부금을 한도 초과한 금액이 얼마가 나왔느냐? 보시는 것처럼 여기 200만 원 나왔죠? 그 다음에 좀 전에 기부금으로 성금산입 지난번에 한도 초과했던 거 중에서 이번에 성금산입한 금액이 여기 아까 300이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 금액이 이게 먼저 나오고요. 그 이후에 한도 초과액이 200이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적어주고 나면요, 여러분 이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 더하고 이거 빼면 되니까, 한도 초과 더하고 새로 인정받는 거 빼면 되니까 이 금액이 4억 4,900으로 금액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이 서식이 나오지 않아요. 문제만 풀면 끝인데, 좀 전 풀었던 여러분 이 내용들을 이 빈 서식에다 한번 잘 옮겨 적어주면 이 흐름의 이해가 더 확실히 각인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기본 문제랑 종합 문제 풀어봤죠? 기출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아주 기본적인 문제 하나하고 좀 확장된 문제를 풀어봤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기출 문제 중에서 공인회계사 2019년 1차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9기 기부금 관련 세무 조정이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2천만 원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 사항 제외 기타 모든 세무조정 한 개, 입금산입, 성금불산입이 1200이 있고요. 성금산입, 입금불산입이 보시는 것처럼 1500이 있대요. 아까 풀었던 문제랑 거의 유사한 내용이죠. 다만 얘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나와 있잖아요. 아까 단기 순이익 나왔었죠? 전혀 문제가 없는 게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나왔지만 여기에다가 세무조정을 다 반영했기 때문에 앞에 단기 순이익에서 시작을 해서 법인세 비용을 성금불산입을 하나, 여기서 시작해서 법인세 비용을 빼고 세무조정을 하나, 결과는 여러분 같기 때문에 그냥 얘를 단기 순이익처럼 푸시면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내용을 봤더니 국립대학 연구병원에 연구비가 있다고 써 있죠. 여러분 얘는 특례 기부금이에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 대학 동창회 기부금이 있죠. 여러분 기타 기부금이고 싹 다 성금 인정 안 되겠죠. 그리고 단기 중에 국가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으로 구입한 토지가 있는데 취득가액이 7천만 원 주고 산 건데 이거의 시가가 5천이에요. 자, 5천만 원짜리 시가의 토지를 국가에서 7천만 원 주고 사버리면 국가에 2천만 원 더 준 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고가 매입인데요. 이 과정에서 국가에 더 준 돈이 생기잖아요. 이것도 뭐로 보는 겁니까? 기부금으로 보는 거죠. 근데 국가는 일반 단체가 아니니까 국가에 더 준 돈이니까 이것도 뭐로 보겠습니까? 특례 기부금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국립대학 연구비 300만 원에다가 이 더 주고 산 국가에 준 돈도 특례 기부금으로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기에 발생한 거잖아요. 이번이 19기잖아요. 4년밖에 안 됐잖아요. 15년간 2월에서 공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결손금으로 다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냐? 1,000만 원이 있으니까 나중에 당해년도의 기준소득금액에서 1,000만 원 빼서 곱하기 50%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까 풀었던 똑같은 논리로 뭐부터 해야 되는 거냐? 기부금의 종류예요. 자, 근데 첫 번째가 뭐가 있느냐? 특례 기부금이 있죠?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아예 일반은 없고요. 곧장 동창의 기타 기부금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일단 여기 3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뭘 하는 거냐? 바로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 고가로 취득한 부동산이에요. 고가 매입. 자, 실제 얼마를 주고 산 겁니까? 7천만 원 주고 산 거죠. 그래서 원래는 5천만 원 주고 샀으니까 그냥 5천만 원을 하면 눈으로 봐도 2천만 원 더 비싸게 주고 산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세법은 30% 정도는 봐준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즉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여기다가 30% 더하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여러분 여기 더하기 5천만 원에 30%를 더하라는 거죠. 이거 얼마가 되는 겁니까? 3, 5,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 여러분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요게 6,500만 원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외우지 마시고 잘 보시면은요, 5천만 원짜리인데 30%는 비싸게 사줘도 괜찮다는 거죠. 1,500원 더 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가를 얼마를 보는 거냐? 6,500만 원을 공정가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공정가는 6,500짜리인데 얼마 주고 산 겁니까? 7천 주고 샀으니까 얼마가 고가 매입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금액은 빼보시면 50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국가에다가 500을 더 준 거로 보니까 여기 500이 추가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부금은 300만 원이지만 국가에다가 추가로 500을 더 줬으니까 얼마를 특례 기부금으로 보는 겁니까? 800만 원을 특례 기부금으로 봐라. 여러분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세무조정이 첫 번째 들어가는 거냐? 손금 산입. 그냥 문제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주어졌지만 비싸게 샀다라고 안 돼 있지만 손금 산입. 자, 국가 토지 고가 구입이라고 기부금을 내가 낸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국가에다가 줬으니까 이거 뭐라고 소득 처분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다가 국가에다 줬으니까 기타 사회 유출 처분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 기타 기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기타 기부금 동창에 200만 원 냈죠? 여러분 200만 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곧장 송금 부인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세무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손금 불산입, 기타 기부금. 얼마? 200만 원. 자, 아까 문제에서도 풀었지만 여기 세무조정은 대표님이 본인이 자기 대학 동창회 냈으니까 네 돈 낸 거다. 대표자 상에 처리할 수 있지만 자, 세법이 아직까지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 두 번째, 기준 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당기 순이익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만 이 문제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와 있었지만 그대로 얘를 당기 순이익처럼 처리를 하고요. 더하기에 입금 산입이죠. 입금 산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금액은 자, 입금 산입이 1,200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뭘 했느냐? 이렇게 아예 부인한 금액이 200이 있기 때문에 200을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실제 맞는 입금 산입이 되는 거고요. 또 뭘 빼야 되는 겁니까? 성금 산입을 빼야겠죠. 자, 성금 산입은 여기 있죠? 1,500. 자, 1,500. 그런데 좀 아까 본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500을 자, 성금에 추가로 잡아줬기 때문에 500을 또 추가로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냐? 자, 2000에다가 1400 더하고 자, 2000만 원 여러분 빼고 나면은요,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2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도 계산해야 되는데 이 사례에서는 오로지 특례 기부금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특례 기부금의 한도 계산해보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 벌어들인 기준소득 금액이 이렇게 2200이 있죠? 이게 기부의 여력 아닙니까? 그런데 1000만 원이 이제 이 전기 이전까지 단기 이전 2월 된 금액이 있다 보니까 얘는 손실 본 금액이 있으니
내가 벌어들인 올해의 이익에서 손실본 금액을 빼고 나면 1200만 원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죠? 이게 기부의 여력이 되는 거죠. 이 기부의 여력에다가 몇 프로 곱하는 겁니까? 50% 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냐? 이 금액이 6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 회사는 지출을 얼마 했습니까? 기부금 지출을 얼마 했냐면 800만 원 했기 때문에 자 한도 초과 금액을 계산해 보면 한도 초과 기부금은 800만 원은 특례 기부금 지출했고 그리고 이 특례 기부금 한도가 600이기 때문에 얼마가 오버한 거죠? 200만 원이 오버한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럼 세무조정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 그 세무조정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 손금 불산입 당기 특례 기부금 한도 초과 200만 원. 소득의 처분은 국가에서 준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타 사회 유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뭘 묻는 문제냐? 소득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어디에 지금 세무조정이 있는 겁니까? 첫 번째, 송금산입 500만 원. 얘는 뭡니까? 송금산입이니까 마이너스. 자, 송금불산입 300만 원. 얘 뭐가 되는 겁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 한도초과 송금불산입 플러스. 자, 그러면 자, 여기 플러스 금액 200 있죠? 플러스 금액 200 있죠? 합치면 얼마입니까? 400이죠. 송금산입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00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마이너스 100만 원이 소득 금액에 미친 영향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공인회계사 1차 문제는 객관식 문제잖아요. 요 마이너스 100만 원을 정답으로 고르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고가 매입에서 30% 비싸게 사도 괜찮다라는 이 정보만 알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정도는 다 알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전 풀었던 그 종합 문제보다 사실은 이것만 빼고 나면 훨씬 난도가 낮은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좀 반복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요. 좀 전 문제의 종합 문제에 서식 채우는 걸 하이라이트로 해서 공부해서 자, 좀 있으면 시작될 2차 퀴즈와 기말고사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자,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